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조사론 강의를 담당한 이승주 교수입니다. 탐정의 업무를 우리가 사건조사, 사고조사, 정보조사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사고의 조사는 사건조사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도로교통사고에 있어서 쟁점은 사고의 원인과 과실의 규명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과 사실의 규명을 하고자 한다면 현장과 사람, 차량을 중심으로 관계 있는 내용을 수집해야 합니다. 탐정이 이와 같이 의뢰받은 도로교통사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교통사고의 개념을 이해하고 교통사고 처리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수집할 자료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사고 현장 흔적의 용어와 그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차량의 손상 형태와 특징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인체의 손상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쟁점과 탐정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교통사고 이렇게 사회에서 많이 얘기하죠. 교통사고가 무엇일까요? 막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거 차와 차 부딪힌 거, 차와 사람이 부딪힌 거, 뭐 차와 다른 물건이 부딪힌 거, 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의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률상 어디까지가 교통사고인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개념을 정의할 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의, 협의, 최협의 세 가지입니다. 광의의 교통사고는 교통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를 말하고, 협의의 교통사고는 통상 교통경찰이 처리하는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개념으로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을 말하는데,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이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도 모두 포함됩니다. 최협의, 아주 좁은 의미의 교통사고의 개념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도로상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교통사고는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도로에서 발생해야 교통사고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교습소, 경기장, 역군회 이와 같은 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서는 도로와 비도로를 불문하여 처리합니다. 두 번째는 차에 의한 사고입니다. 차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을까? 바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또는 사람의 힘, 가축의 힘, 그 밖에 동력에 의하여 어디에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교통은 일반적으로 차의 운전을 말합니다. 다음에 교통사고의 범위를 살펴보면 직접적인 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과 차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을 말하는데,
차의 운행에는 일시정지와 같은 부수적 행위도 포함되어 있고, 차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은 연결 부위에 의한, 즉 차량에 적재된 화물에 따라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해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즉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결과가 발생해야 교통사고인데요. 여기에서 자신의 피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범이고 결과범입니다. 다만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있어서 도주 차량의 경우는 고의범이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고의적으로 도망을 간 거기 때문에 고의범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백한 자살 또는 자상이라고 인정되는 때고요. 두 번째, 고의범죄에 의하여 타인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입니다. 또한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 낙하물에 의해서 차량 또는 운전자, 동승자가 사상했을 때도 교통사고로 처리하지 않고, 축대나 절벽이 무너져 진행 중인 차량이 손괴되었을 때도 교통사고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건물이나 육교에서 추락해서 진행 중인 차량과 충돌, 접촉해서 사상했을 때도 교통사고로 처리하지 않고, 기타 안전사고도 교통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조사를 해야 되죠. 자, 교통사고 조사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교통사고 조사는 사고 현장에 존재하는 교통사고의 결과를 기록하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리포팅하고 인베스티게이션 하는 것으로,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부설교통연구소에서 이를 교통사고 조사 활동이라고 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 조사를 하고 기술적 추가 분석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사고를 재현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왜 교통사고를 조사할까요? 바로 교통사고 조사 규칙에 따르면 부상자의 구호와 사체의 처리, 사고 확대 방지와 교통소통의 회복, 사고 대책을 위한 정확한 원인 조사, 그리고 형사 책임의 규명,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절차는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하죠. 현장에 출동해서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공소권 있는 사고와 공소권 없는 사고로 구분하여 종결 처리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절차, 도로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현장 출동하죠. 그래서 공소권 없는 사고와 공소권 있는 사고로 분류 처리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처리 기준을 살펴보면 크게 사람이 다친 사고를 인피사고라고 합니다. 인피사고,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인피사고는 치사사고, 사람이 다친 사고와 치상사고, 사람이 다친 사고, 그리고 치사사고, 사람이 사망한 사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먼저 치사사고를 보면 치사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처리하고요. 치상사고에 대해서는 불벌 의사, 뭐 다쳤는데 상호간에 원만히 잘 처리됐다. 그래서 처벌하지 말아달라 이런 거거나 또는 합의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다음에 사고의 원인 행위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2항, 즉 도주 또는 12개 중요 항목에 해당될 때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즉 합의 여부를 불구하고 공소권이 있어 형사 입건 처리하게 됩니다.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이 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합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2개 중요 법규 위반 항목입니다.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횡단, 유턴 후진, 속도 위반, 앞지르기 금지 방법, 건널목 통과 방법, 횡단보도에 있어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면허 정지 구간 중에 운전, 음주운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 있는데도 운전한 경우, 보도 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주의 의무 위반 사고, 2017년 12월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화물 고정조치 위반, 화물을 잘 묶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경우에 해당됩니다. 앞서 본 것은 물피사고고요. 사람이 다친 사고는 치사사고와 치상사고로 분류를 하지만 물피사고는 있습니다. 물피는 피해 액수에 제한이 없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입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불벌 의사가 없거나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입건 처리하고, 다만 피해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즉심 처리하게 됩니다. 뺑소니 사고가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역시 인피 뺑소니 사고와 물피 뺑소니 사고로 나눕니다. 자, 인명피해 뺑소니 사고일 때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입건 처리합니다. 물적 피해 이때는 단순 물적 피해 사고인 때는 형사입건 처리하고요.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물피 뺑소니 사고는 통고 처분이나 즉심 청구를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에 사상자를 구호하고 사후 조치는 했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인피와 물피 처리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고요. 교통사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로에서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형사입건 처리합니다. 음주운전 중, 주치 중 인적 피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마신 술의 양, 사고의 발생 경위, 그리고 사고 이치 및 피해 정도, 사고 전후의 운전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위험 운전자 치사상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중과실 12개 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남아있는 각종 흔적들은 불과 몇 분 안에 소멸하는 것부터 며칠 동안 소멸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때문에 각종 증거가 될 만한 자료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또한 동시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사고 현장의 도로 위치, 도로의 상태, 사고 발생 당시의 기상과 노면 상태, 노면 흔적과 도로상의 사고 결과, 그리고 사고 차량 및 관련자의 손상이나 피해 정도와 같은 5가지 항목에 대한 증거와 자료를 조사하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탐정, 즉 민간조사원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내용을 보고 판단하거나 추후에 사고 현장을 찾아서 필요한 현장 흔적을 조사하거나 수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사고 현장의 도로 위치 파악입니다. 자, 어디에서 사고가 났느냐? 도로의 지점과 지번을 표기하고 도로의 이름과 번호도 표기하게 됩니다. 도로의 전반적인 상태 파악은 도로가 어떤 도로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도로는 잘 교차하고 있는지, 또 노폭은 어느 정도 넓이가 되는지, 이와 같은 것을 파악하고요. 먼저 보겠습니다. 도로의 형태. 도로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흔히 우리는 도로를 많이 분류합니다. 고속도로, 일반도로, 시군 지방도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하죠. 자동차 전용 도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도로의 기하 구조 같은 것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차로수, 차로폭, 차선수나 차로폭 또는 중앙분리대가 있는지의 여부, 보도가 있는지, 길가장자리가 포장되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되고요. 포장은 뭘로 되어 있는지, 콘크리트, 아스팔트, 이런 것들, 교통안전 표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노면 표지나 도로 안내 표지, 시선 유도봉이나 가변 표지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도로의 구조물에 고가도로인지, 교량인지, 터널인지, 지하차도인지, 그리고 교통통제장치로서 가변 차로제를 하는지 여부, 공사구역인지, 버스 전용 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인지, 속도 제한 구역인지, 도로의 조건을 보면 빛의 조건이나 일광, 새벽의 황혼 또는 어둠 이런 것들은 교통사고를 이야기하는데 여러 조건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사고 발생 당시에 기상과 노면 상태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자, 기상 상태는 맑음, 흐림, 강우, 노면 상태는 건조, 아니면 빙설이 되어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을 파악하고, 일광 상태는 새벽인지 저녁인지 또는 밤 이렇게 파악하게 됩니다. 가변성 장애물, 예를 들면 울타리, 어떤 작물, 잡초, 눈더미, 건설자재, 노상적재물 또는 주정차 차량이나 임시 안내판이나 돌출 간판 이런 것들도 조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노면에 사고 결과가 남지요. 그래서 이걸 사고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사고 차량과 탑승자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정지했는지, 가장 많이 남는 이 타이어 자국 형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흔히 나타나는 게 스키드 마크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고요. 또 금속 물질에 의해서 찍힌 자국이나 패인 자국이나 긁힌 자국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합니다. 충돌 이후에 도로상의 각종 파편물이 남게 됩니다. 차체 패널의 조각이나 잔존물, 차량 액체
오일이나 연료, 라지에이터 액 이런 것들도 남게 되고요. 도로 고정물에서 시설이나 손상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전주, 가로등, 벽 이런 것의 손상 흔적이나 파손 위치, 차량 충돌 이후에 도로에 낙하된 것들의 이탈 자국인데 차량이 전도됐거나 전복됐거나 추락됐을 때의 최종 위치 이와 같은 것을 조사합니다. 사고 차량과 관련자의 손상과 피해 정도 파악은 차량의 내외부의 손상 흔적을 조사하고 차량과 직접 충돌하거나 간접 충돌된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차량의 소성 제대로 있는지 아니면 변경됐는지, 차량 탑승자의 혈흔이나 내부 접촉의 흔적, 차량의 축간 윤거의 측정. 축간이라는 것은 앞바퀴와 뒷바퀴의 사이, 그리고 뒷바퀴와 뒷바퀴의 사이, 이 윤거. 각종 페달이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타이어와 바퀴나 휠의 상태, 이게 찌그러졌는지, 정상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바퀴가 달라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앞유리나 좌우 유리의 손상 상태나 어느 정도의 손상이 됐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각종 계기판의 최종 위치도 파악하게 됩니다. 계기판의 눈금, 속도 표시 등 이런 것을 하게 되고요. 자, 운전자의 손상 피해에 의한 안전벨트가 어떤 상태로 꼬여 있는지 풀려 있는지 이런 것도 조사하게 됩니다. 네, 문제풀이입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네. 1번, 다음 교통사고의 구성 요건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교통사고의 구성 요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차에 의한 사고,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피해 결과의 발생, 업무상 고의가 있을 거, 이렇게 4개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의 구성 요건은 도로, 차, 교통, 피해 결과, 업무상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업무상 과실. 고의가 있으면 그건 일반 범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자, 업무상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한다. 교통사고의 구성 요건은 2번입니다. 교통사고 조사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않은 것은, 자, 경찰이 교통사고 조사를 할 때 뭘 한다? 부상자의 구호 및 사체의 처리,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민사책임의 규명과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 이랬는데요. 세 번째, 사고 방지 대책을 위한 정확한 원인 조사. 어때요? 맞는 거 같죠? 예. 사고 확대 방지와 교통소통의 회복.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답은 뭘까요? 자, 민사책임. 물론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3가지의 책임을 지죠. 근본적으로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 자, 교통사고가 나면 이처럼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 3가지의 책임을 집니다. 지는데 경찰이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목적은 민사 책임의 규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볼까요? 자, 민사 책임이 아니라 형사 책임의 규명이다. 한번 3번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현장 조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답을 알려드리죠. 5개라고 했습니다. 5개. 사고 현장의 위치,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 확인하고요.
확인하고 전반적인 상태, 도로의 디스크립션, 어떻게 도로의 전반적인 상태가 어떤지 설명을 한다. 네, 사고 당시의 기상이나 노면 상태, 컨디션을 조사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사고의 도로상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조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고 차량과 관련자에 대한 손상이나 피해 정도를 파악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뭘까요? 답은 모두 맞는 것이다. 5개 모두가 현장 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탐정은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민간 조사원입니다. 탐정의 업무 중 도로교통사고의 조사는 사건 조사이고 도로교통사고에 있어서 쟁점은 사고의 원인과 과실의 규명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개념, 처리 절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현장 조사에서 수집할 자료의 내용, 사고 현장 흔적의 용어와 특성, 차량의 손상 형태 및 특징, 사고 차량의 내부와 외부 손상 조사, 인체의 손상 형태, 그리고 교통사고의 쟁점과 탐정의 역할에 대한 지식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란 무엇인가? 교통사고의 구성 요건은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피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며 업무상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교통사고 조사는 현장에 존재하는 교통사고의 결과를 기록, 리코딩하고요, 리포팅, 그리고 조사, 인베스티게이팅 하는 것입니다. 즉, 교통사고 자료 수집과 그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조사의 목적은 부상자의 구호 및 사체의 처리, 사고 확대 방지와 교통소통의 회복, 사고 방지 대책을 위한 원인 조사, 형사 책임의 규명,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절차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보면 처리 절차는 사고가 발생해서 신고가 되거나 인지가 되면 현장에 출동하여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공소권 있는 사고와 공소권 없는 사고로 공소를 구분하여 종결 처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하고 있는 중과실 12개 항목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규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사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입니다. 어린이구에서 화물 고정조치 위반 사고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과실 12개 항목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기준인데요.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로 나눕니다. 자, 물적 피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내사 종결 처벌하고 가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미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합의가 되면 종결 처리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물적 피해는
20만 원 이상이면 형사 입건되고 2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즉결 심판에 회부합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인적 피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한 후에 불기소, 공소권 없음 사고로 처리합니다. 다만 원인 행위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이나 즉결 심판을 청구하게 되고요.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 14일간의 합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합의가 되면 보험사고와 가입한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를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때는 형사 입건 처리합니다. 사망이나 사망사고 그리고 중상해와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의 가입과 미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 입건 처리하게 됩니다. 간혹 가해자가 의무보험, 즉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미가입자와 동일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현장 조사 내용은 도로 위치, 도로의 전반적인 상태, 기상 및 노면 상태, 사고 결과, 손상 피해 정도를 조사하게 됩니다.